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마침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안에 이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놔서 일부러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으러 나온 건 2등의 이유고요. 첫 번째는 저도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비가 온 뒤라 이 바닥이 축축하고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양말, 신발 다 벗고 맨발 상태로 이 맨 땅에다가 발을 댄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맨발 걷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더니 반응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첫 번째, 너무 과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만병통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적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야, 나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결과는 효과 되게 좋다의 반응이고요. 세 번째는 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은데 나 별로 효과 없던데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반응인데요. 오늘은 의외로 댓글을 많이들 보여주셔가지고 댓글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댓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인이 맨발 걷기를 한 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후 비교를 해봤더니 피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쭉 봤더니 첫 번째는 본인이 안압이 맨발 걷기 하기 전에 25였대요. 정상 안압이 어떻게 되죠? 보통 10에서 20일 사이가 정상이거든요. 25셨대요. 그럼 높은 거죠. 안압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뭐 눈의 통증, 시력도 떨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내장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압이 25였는데 맨발 걷기 한 달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죠? 그랬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14까지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셨대요. 그러면 높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네, 높은 거죠.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죠? 200 아래를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보는데 이분이 240이었다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비정상이었는데 맨발 걷기 한 달 했더니 내려갔다.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194까지 정상 수치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대박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 그리고 공복혈당 105였다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공복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보통 70에서 99 사이를 정상적인 공복 혈당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105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당뇨는 아니죠.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보다 좀 높은, 그래서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그 중간 과정을 내당능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막 내당능 장애가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맨발 걷기 한 달 하셨더니 105가 내려갔다라고 하세요. 85 정도로 정상 범위 안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수치도 개선이 되셨다. 잠도 숙면을 취한다. 소화 기능도 좋아지셨다. 심장의 두근거림도 없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한 달 만에 이런 현격한 결과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2번 집 근처에 습기가 찬 흙에서 흙길 걷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하셨던 거고 본인은 제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미 그 전에 이제 하고 효과를 보셨는데 제 영상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 실제로 이 맨발 걷기, 접지라고 부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구와의 스킨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접지, 이 맨발 걷기가 몸에 내분비 또 신경계에 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춰주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이 있냐면요. 보통 이러한 그 맨발 걷기가 몸에 있는 염증을 좀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12명의 당뇨 환자를 통해서 접지 실험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의 혈당의 그 포도당 대사의 기능이 개선되더라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은 이런 어싱이 맨발 걷기가 수면의 장애도 개선을 시켜주고 심장의 심박수도 개선을 시켜주고 또 혈당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댓글을 쓰신 환자분들한테 맞는 실제 거기에 관련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죠. 그리고 이 논문은 실제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그 환자의 적혈구가 막 응집되는 걸 개선시켜줘서 심장 기능이 개선되더라라고 하는 논문인데 좀 특이해요. 맨발 걷기를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켰냐면 환자분들의 손바닥, 그다음에 발바닥에다가 패드를 붙여요. 그리고 패드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그 선의 끝에는 쇠막대를 연결하고 그 쇠막대를 땅에다 꼽아 놓은 거야.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지구, 가이아죠. 그 안에 있는 음전하를 그 전선과 그 쇠막대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손바닥, 발바닥에 공급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실험 기구를 만들어서 했더니 정말 심장 기능이 개선되더라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분의 그렇게 증상들이 개선이 된 거에 대해서 어메이징,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실제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실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 실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맨발 걷기만 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주냐고요. 이분이 수면을 그 당시에 또 잘 잤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또 없었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또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또 계속 꾸준히 드셨을 수도 있고 그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맨발 걷기를 하는데 심장의 두근거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아까의 논문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왔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효과를 보신 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매일 딱딱한 황토길을 걷다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은 해변가를 1시간씩 걷고 있는데 무릎도 안 아프고 너무 좋다. 만성 염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맨발 걷기가 내 몸에 있는 침묵의 염증, 눈에 안 보이죠. 피 검사를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내 몸에 염증이 없다는 피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없다고 나와. 그러면 우와, 나 염증이 없네?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정상이야. 염증이 없어. 그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완벽한 착각입니다. 본인의 뇌피셜인 거고요. 피검사상에서 염증이 없다 그래서 염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병적인 상태의 과도한 염증, 심각한 염증이 없다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묵의 염증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 잔잔하게. 그래도 염증은 일어나요. 어젯밤 잠을 5시간 밖에 못 잤어. 염증 올라옵니다. 당, 음료 세게 먹었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쉬지를 못했어. 휴식이 없었어. 염증 올라옵니다. 그 정도가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몸에 병이 언젠가는 증상이 나오고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염증이 무섭다. 평상시에 침묵의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중에 도움되는 게 하나가 맨발 걷기가 그 중에 하나로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해변가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10분 정도 거리래요. 가서 하루에 꾸준하게 그 바닷물에 살짝 잠길 정도로, 발이 살짝 잠길 정도로 걷기를 하신대요.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꾸준하게 내원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질병이 좀 세게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치료만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큰 병이 있을 때 본인이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물어보시죠.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중에 하나, 평상시에 집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맨발 걷기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이분이 이걸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또 저도 이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맨발 걷기 좋아요. 전 무릎이 안 좋아서 잔디밭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발 걷기 1등은 뭐다? 황토길이다. 황토길에는 이 음전화가 잘 통하고 적토 쓰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절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분 무릎 아프잖아요. 이 맨 땅을 이렇게 밟으면, 황토길도 밟으면 쿠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60세 이상에는 만성 퇴행성 관절이 있어서 맨발 걷기도 신발을 신을 때보다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잔디밭길을 걸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잔디밭길이 흙이야 아니야? 흙 아니지? 그럼 효과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효과는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있지만 황토길보단 덜하지만 본인이, 인생은 케바케 아닙니까? 케바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바닷가에 살아. 그럼 나는 바닷물 밟으면서 맨발 걷기 하지만, 아닌 사람은 집 근처에 저처럼 여기 황토도 제대로 안 깔았어야지. 일부만 좀 깔았는데 비 오고 나니까 많이 씻겨 내려갔어. 그래도 효과는 있다. 또 이분은 무릎이 아파. 그러면 잔디밭에서 걸으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효과를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찾아내셨다.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논문을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맨발 걷기가 만성 통증, 이런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논문인데, 임상적인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직업군 대상이 통증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쓸 때 임상 논문 대상자가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이 통증이 제일 많을 것 같냐고요. 어렵죠? 대빨하게. 예. 마사지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관절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남들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 해주지만 직업적으로 한 10년 이상 넘어가면 다 관절이 통증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 통증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논문 쓸 때 가장 직업군으로 통증을 대상으로 논문을 쓸 때 1등이 마사지 직업군을 대상으로 논문을 써요. 이거는 아주 뭐 전세적인, 세계적인 논문 이 업계에서 1등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사들을 18분을 대상으로 논문을 이렇게 이제 쓰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두 그룹을 나눠서 비교를 했더니 맨발 걷기 한 그룹이 통증이 많이 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댓글을 쓰신 분들도 통증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라는 거고요. 또 이 논문도 보시면 결국에는 맨발 걷기가 이런 침묵의 염증도 내려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동시에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주고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도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만성 염증을 내려준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맨발 걷기를 했더니 잘 낫지 않던 이 피부에 상처의 염증들이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